영국 대중지 더선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원한다며 토트넘이 거액의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이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큰 이적료 수익을 거두고 1년 계약밖에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의사겠죠. 손흥민 선수가 이미 2023년 여름에 처음 사우디에 제안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주장은 사우디로 가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는 유럽 무대에 뛸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스스로 아직 더 유럽에서 할 것이 남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올 여름에 사우디 이적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뉴스의 의미가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인데요. 레비 회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안에는 손흥민 선수의 향후 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 분명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선의 보도에 숨어있는 레비 회장의 계획과 맥락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더선이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기사를 냈다는 것은 그저 인용하거나 상상을 통해서 뇌피셜로 쓴 기사가 아니라 분명한 출처가 있는 기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사를 쓴 캐서린 월시 기자는 디지털 스포츠 리포터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공신력과 취재력을 갖춘 기자는 아니에요. 더선의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못 믿을 기사는 아니고 더선 내에도 취재력이 있고 또 현장에 가는 기자들이 있는데 캐서린 월시는 그런 기자는 아닌 온라인 기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온라인 기자에게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 안에는 레비 회장의 생각과 토트넘 구단의 방향성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는 토트넘 구단에서 사우디의 제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 가능성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방향성이 내포된 겁니다. 이 기사 내에서 주목할 점을 제가 노란색 문장으로 표기했는데요.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저희도 실제 이적시장 관계자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면서 더선은 이 기사의 출처가 토트넘 내부 관계자라고 했고요. 올 여름 막대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 구단은 주장 손흥민의 이적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라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오케이를 한다면 올 여름이라도 토트넘은 사실 팔 생각이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올 시즌 폼이 다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여전히 북런던 클럽에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의사 없이 이 이적이 추진되기는 어렵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의사가 없다면 이 이적 계약 자체가 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32세의 손흥민 선수는 지난 1월에 1년 연장 계약 옵션이 체결됐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 자녀 1년 잔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손흥민 선수는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비전이 없을 경우 올 여름 조금은 자유롭게 이적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싶었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고 또 우승컵을 들고 싶었던 것 때문인데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우승컵도 이뤘고 또 챔피언스 리그도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과의 자녀 1년 기간을 채우고 나가도 그리고 FA로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승 직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아야 한다,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보들이 나왔지만 그건 사실 막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랬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존중하기 위한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고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롯한 토트넘의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휴가를 갔죠. 토트넘 선수단도 휴가 중인데 이 휴가 기간을 기분 좋게 보내고 나서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순간에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 시점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여전히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참패로 인해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레비 회장의 특성상 확실한 후임자가 떠올라야 그 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 불확실하다. 확실한 후임자 리스트업이 된 이후에는 명확하게 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 본인도 높은 위치,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룬 상태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도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그 새로운 도전은 물론 유럽을 떠나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나 사우디에 가서 거액의 돈을 받고 또 황혼기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손흥민 선수에겐 이른 시점이다.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올 여름에 새로운 도전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더 이상 비전이 없을 경우 다른 유럽의 빅클럽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전을 고려할 가능성은 올 여름으로 한정한다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고 또 우승 도전이 가능한 유럽의 빅클럽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레비 회장은 올 여름에 스쿼드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의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다시 팀에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팀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여름 토트넘이 가능한 선에서 자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정리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현재 경기장 건설로 인해 생긴 부채가 막대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이미 영입되어 있는 선수들의 이적료도 분할 납부 방식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금 여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서 사우디로부터 거액의 이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레비 회장에겐 굉장히 달콤한 유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을 더선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여름 다시금 적극적으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일단 모하메드 살라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고, 살라 본인도 협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죠. 굉장히 깊이 있고 진지한 협의가 있었는데 리버풀이 최종적으로 재계약 제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했어요. 리버풀이 끝끝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살라는 또 종교적으로도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우디로 충분히 갈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라가 사우디에 가지 않게 됐고, 또 호날두 같은 경우도 지금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이적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결국에는 사우디 외의 팀이 아닌 알힐랄로 갈 것을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사우디 리그가 호날두를 보유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호날두를 보유해왔던 알 나스르 입장에서는 팀 내 최고의 선수인 호날두가 떠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스타가 필요하고, 그 스타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를 낙점했다라는 얘기가 더선에서 나온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새로운 호날두로서 알나스르가 데려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분명히 취재된 내용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입장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면서 그 자리에 대신 투입하고자 하는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인 에베레치 에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도 토트넘은 에제 영입을 추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에제에게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이적 조건으로 6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넣어두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바이아웃 조항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에 한정해 발동되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에는 토트넘이 에제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기에 에제를 데려올 수가 있게 됐는데, 문제는 에제 선수의 실제 이 바이아웃 조항의 세부 발동 조건이 4,750만 파운드는 무조건 선금으로 분할 납부 없이 바로 줘야 하고, 또 향후 활약에 따른 추가 금액 800만 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총액 6,8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에제에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가야 되고, 또 그 중에 4,750만 파운드를 일시불로 내야 한다면 자금적으로 에제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 보강도 추진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수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은 상호 합의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녀 연봉 1년 금액을 받지 않고 떠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지금 와서는 본인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200만 파운드의 유로파리그 우승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도 자녀 1년의 위약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한 가운데 이 돈을 주더라도 토트넘은 감독을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금적으로 기존 선수의 매각이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 제안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금액 모두를 충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토트넘의 최종 이적 책임자로 파비오 파라티치의 복귀가 유력하다라고 알려진 가운데 아마도 6월 중에는 공식 발표가 날 거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탈리아 출신인 파라티치 디렉터가 복귀할 경우, 그리고 오는 한국 시간 6월 1일 새벽에 있을 인터밀란과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가 우승을 하고 인터밀란이 패배한다면
2번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패배하게 되는 시몬의 인자기 감독은 토트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인터밀란과 함께 우승을 한다면 인터밀란과 함께 클럽 월드컵도 준비하고 또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려오기 어려워진다라고 보지만 일단 패배하고 탈락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기 감독이 아니라 다른 후보군들도 있고 또 인자기 감독이 우승을 못한다고 해도 그때 마음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인자기 감독의 부임 가능성은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레비 회장이 점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수 있다라는 뉴스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승 직후에는 분위기 때문에라도 고민하고 있다, 남길 수도 있다 이렇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레비 회장이 브라이튼과의 경기 보면서 지었던 표정이라든지 올 시즌 내내 토트넘의 모든 경기, 원정 경기도 다 따라가서 현장에서 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졸전을 지켜봤던 레비 회장이기 때문에 200만 파운드라는 유로파리그 우승 보너스 약 38억 원, 500만 파운드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녀 1년 연봉 92억 원을 주더라도 내보내는 게 다음 시즌 팀 성적과 그 팀 성적을 통한 구단 수익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아깝더라도 포스테코글루를 내보내려 한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위약금이 500만 파운드인 것은 그의 계약 기간이 총 4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3+1 계약으로서 1년은 옵션이기 때문에 픽스된 계약은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토트넘 우선 올여름에 비수마도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로메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밀도 있게 추진이 되고 있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시한 금액과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로메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잉글랜드 생활에 만족하지만 가족들이 영국에서의 삶에 날씨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모든 점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아르헨티나 동료들이 많은 아틀레티코로 갈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아틀레티코로 로메로가 갈 경우에 얻게 될 이적료는 못해도 6천만에서 7천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스쿼드 보강이 가능하고 또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벤 데이비스는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리즈 유나이티드나 스완시티로 이적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얘기 드린 대로 비수마를 포함한 몇몇 선수를 매각한다면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를 팔지 않아도 스쿼드 보강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래도 분명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한 레비 회장의 큰 그림, 결국 손흥민 선수를 보내되 지금은 본인이 유럽을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럽 내 팀으로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킬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적료 수익은 그리 크지 않고 또 현재는 유럽 내의 다른 팀으로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키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또 손흥민 선수의 현재까지의 커리어 흐름에서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1년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 연장 계약을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좀 낮추면서 계약을 늘리자라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연장하고 이적시키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연봉 인상을 제시하면서 1년 정도만 계약을 늘리고 대신 2026년 여름이나 2027년 1월 시점에 사우디로 가는 것이 어떠냐. 사우디로 가면서 우리에게 이적료 수익을 남기고 가는 것이 너가 토트넘의 진정한 레전드로서 구단을 떠나는 상황에서 구단에 줄 수 있는 선물이자 유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어차피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남은 1년 그대로 토트넘에서 뛰면서 연봉 인상을 통해서 본인이 FA로 떠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보전을 받고 또 본인이 떠나면서 구단에도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물론 본인이 토트넘을 떠나고 유럽을 떠날 때 사우디로 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린 적은 없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토트넘에서 준비하고 그 월드컵을 잘 치르고 나서 2027년 1월에는 본인이 한국 대표팀과 함께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고 대표팀의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시안컵이 사우디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사우디 팀에 가서 뛰는 것은 사우디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또 사우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남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사우디에 가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비 회장이 이런 제안을 통해서 토트넘과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연봉은 높여주고 대신 1년 뒤 혹은 1년 반 뒤에 사우디 아시안컵 준비 시점에 맞춰서 사우디로 이적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다면 레비 회장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간다거나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은 게다가 올여름 아시아 투어도 진행을 하고 한국에도 오게 되죠. 7월 31일 저녁 8시 30분에는 홍콩에서 아스널과 경기하고 8월 2일 또는 3일 주말에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가 한국에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8월 8일 새벽 1시 30분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에 8월 13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경기하게 되는데 그 팀이 인터밀란일지 파리 생제르맹일지 오는 주말에 결정이 됩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현지에서 직접 확보하고 있는 독점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의 진실과 또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이적설의 독점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